프로메테우스, 그 이름은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신들보다 먼저 미래를 보았고 인간을 위해 신들의 왕을 배신했습니다. 그 대가는 끝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불을 손에 넣는 순간부터 시작된 가장 길고 가장 뜨거운 반항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전생애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티탄 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 할 때 티탄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게 되었고 메노이티오스는 타르타로스의 영혼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 테미스가 준 예언의 힘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제우스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스스로 제우스 편에 섰습니다. 전쟁이 끝난 날 제우스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도왔다. 원하는 보상을 말하라. 프로메테우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상의 인간을 창조하게 해주십시오. 제우스는 허락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지상의 모든 생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뒤늦게 생각하는 자답게 먼저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자에게는 강력한 턱과 발톱을, 독수리에게는 하늘을 꿰뚫는 예리한 시력과 강력한 날개를, 거북이에게는 단단한 등껍질을, 토끼에게는 빠른 다리를 주었습니다. 모든 재능을 다 소진하고 나서야 인간을 보았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당황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달려갔습니다. 형, 인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직접 진흙을 손에 쥐었습니다. 물과 흙을 섞어 인간의 몸을 빚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달리 똑바로 세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아테나가 그 형체에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을 몰랐습니다. 추위에 떨고 날고기를 씹으며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불도 없고 도구도 없어 매일매일 고통받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신처럼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약한가? 그날부터 프로메테우스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심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메콘의 평원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들과 인간이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소 한 마리를 잡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살코기와 내장을 가죽으로 부드럽게 싸서 놓고 다른 쪽은 뼈를 지방으로 두껍게 감싸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에게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왕이시여, 어느 쪽을 취하시겠습니까? 제우스는 지방으로 덮인 뼈 쪽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들은 제사에서 뼈와 지방만 받게 되었고 인간은 맛있는 살코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인간이 신보다 더 잘 먹게 하다니. 좋다. 불을 빼앗아 주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우스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강렬한 번개가 내리치며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인간들이 모닥불로 피워놓은 모든 불꽃이 한순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둠이 다시 세상을 뒤덮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인간들은 불을 잃은 채 다시 추위와 공포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그는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마차에서 떨어지는 불꽃을 속이 빛마른 풀대기 속에 숨겼습니다. 인간들에게 돌아와 그 불을 내려주었습니다. 불꽃이 인간의 손에 닿는 순간 어둠이 밝아지고 추위가 물러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불로 요리하십시오. 금속을 녹여 도구를 만드십시오. 이제 너희는 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너희 스스로 서십시오. 제우스의 분노는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복수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판도라를 보낸 것입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진흙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치명적인 매력을,
아테나는 솜씨를, 헤르메스는 교활한 혀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판도라, 모든 선물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녀를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동생에게 경고했습니다. 절대 받지 말 거라. 제우스의 선물은 독이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홀려 받아들였습니다. 판도라는 결혼 선물로 받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질병, 고통, 전쟁, 가난, 노쇠, 죽음이 검은 연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간은 그날부터 영원한 고난 속에 떨어졌습니다. 오직 희망만이 상자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복수는 프로메테우스 자신에게 떨어졌습니다.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명령했습니다. 카우카소스 산 가장 높은 절벽에 그를 쇠사슬로 묶어라. 영원히. 헤파이스토스는 크라토스와 비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저항하지 않고 바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팔과 가슴,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여. 프로메테우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제우스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나는 인간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대한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그 부리가 프로메테우스의 오른쪽 옆구리를 찢고 간을 통째로 끌어냈습니다. 피가 바위를 적시고 그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간은 밤이 되면 다시 자라났습니다. 고통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바람은 그의 살을 핥히고 태양은 그의 상처를 태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백 년을 버텼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형벌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오케아노스의 딸들이 날개 달린 수레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울며 물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여,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프로메테우스는 긴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이 고통도, 이 쇠사슬도, 이 독수리도, 하지만 인간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불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지금도 동굴 속에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결박당한 몸과 달리 여전히 강렬하고 단호했습니다. 수백 년의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케아노스의 딸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더욱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들은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음을 그 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오가 암소 모습으로 산을 지나갔습니다. 헤라의 질투로 저주받은 그녀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녀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너는 이집트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에파포스를 낳고 그 후손이 결국 제우스를 무너뜨릴 자를 낳을 것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마침내 헤르메스가 찾아왔습니다. 제우스의 사자로서 물었습니다. 내가 말한 이 결혼의 비밀이 무엇이냐? 테티스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프로메테우스는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우스가 나를 풀어주지 않는 한. 헤르메스가 위협했습니다. 더 큰 고통이 올 것입니다. 산이 무너지고 너는 심연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외쳤습니다. 그래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운명은 제우스보다 강합니다. 천둥이 치고 산이 무너졌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심연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 헤라클레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독수리를 화살로 쏘아 죽이고 쇠사슬을 부숴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주었습니다. 제우스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유를 얻었고 그의 불은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카우카소스 산에서 흘린 피와 끝없는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훔친 불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우리 문명 속에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